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도 전부터 많은 분들이 고민 보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ABL 바이오 네. 34,500원에 30%. 아, 34,500원에 30%요. 예, 아, 예. 이게 그대로 갈 수 있는지 또 아니면은 추경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오늘 급락이 나와서 너무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맞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께 긍정 여쭤볼게요.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일단 시청자분 추가 매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가 매수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라고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매수한 가격 기준을 좀 보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정을 생각하면서 비중을 나중에라도 추후에 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보다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다 이제 공격적으로. 그런데 오늘 지금 ABL 바이오가 지금 두 차례 조정이 좀 심하게 나왔거든요. 만약 전체 계좌에서 비중 30%를 해당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 사실은 추가 매수를 고민할 게 아니라 처음에 매수하신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세가 안 나오면 기술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ABL 바이오 단일 기업의 어떤 악재가 나와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를 지금 구간에서는 들고 있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26,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꼭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절반이라도 저는 손절을 하시는 거를 권유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손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다시 3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올 때 이때 손절했던 물량만큼 다시 사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하루 이 상담을 통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조금은 부지런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지금 위치에서 손절도 추가 매수도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신에 26,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했을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절반은 저는 꼭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줄여주시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3만 원대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줄였던 투자금만큼 다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이점이 뭐냐? 아마 지금 현재 평단이 34,000원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평단이 32,000원대까지도 확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은 빠른 시간 안에 수익권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꼭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공감을 하신다면 좀 그렇게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2,200원에 저기 20%. 82,200원에 2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떠지더니만. 그러고도 또 엊그저께 저기 뭐야 반도체하고 저기 뭐야 그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그때는
안 올려주고 그냥 네. 계속 빼버리네. 알겠습니다. 불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금정 나왔습니다. 민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퀄 테스트 통과 정말 기다리던 이슈였는데 오히려 그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좀 버텨준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반도체 산업을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제 시황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지금 업황하고는 상관없이 좀 급락세를 보이는 게 많아요.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주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긍정을 들까 아니면 또 이제 중립을 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은 진입 목적이 있거든요. 이 종목을 내가 얼마만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겠다. 얼마만의 기간을 보고 얼마만의 수익률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데 또 본인의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이제 뭐 단기다, 장기다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목표 주가나 지금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거를 혹시 어느 전략으로,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고 진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보셨는지. 좀 저기 뭐야 궁금합니다. 그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기간으로 해서 우리 아들놈이라도 내가 줘야지 뭐 어떻게.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요. 아니 엊그저께 저기 뭐 엔비니아도 오르고 저기 뭐야 미국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얘 그때는 안 오르고 그냥 난 그때 내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그때는 좀 다른 거 8만 원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요. 딱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냥 네. 뭐냐면 화장품주도 전부 다 돌려버리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삼성전자 좀 길게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만큼 좀 계속해서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위메이드 플레이요. 위메이드 플레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217원에 10%요. 13,217원이요. 그때 네. 한창 위미스 핫할 때 들어가신 거네요, 시청자님. 그 전에 샀다가 네. 절반을 올라올래 수익 보고 요거 많았더니 계속 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올라오는 듯 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저께 좀 올라도 빠져가지고 음.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좀 최근에 잘 올라와줬고 오늘 또 하락에 비하면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 더 들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시청자분, 네네. 오늘 같은 흐름이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지금 얼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만큼 더 잘 벌 것인가,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다 할 본업에서의 어떤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주변에 가서 너네 위메이드 맥스라는 회사 알아? 혹은 위메이드 맥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아마 물어보시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업에서의 어떤 뚜렷한 성장성이 지금은 없는 상황. 그런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올라왔으니까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제 올라가서 움직인다라기보단 위메이드 맥스라고 하는 기업이 움직이니까 위메이드 플레이가 같이 지금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차트를 한번 집에서 HTS로 위메이드 플레이 말고 위메이드 맥스를 한번 쳐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화면을 제가 띄워놨거든요. 이 차트가 지금 위메이드 맥스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인데 위메이드가 맥스가 올라오니까 이 기업이 지금 따라 올라오는 것뿐 이 기업의 어떤
뚜렷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지금 모멘텀은 좀 없어 보여요. 대신에 위메이드 맥스라고 하는 기업의 상승세가 조금은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어떤 대응 전략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단 저는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되면 손실권이시더라도 계속해서 분할로 현금화를 좀 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위치에서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어렵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아까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절반은 수익 실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남은 절반은 최소한의 손실로 좀 나오려면 그러니까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박스 천원 가격대가 이제 9,500원에서 15,000원대거든요. 이 구간에 만약 오게 되면 저는 욕심 없이 조금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 중에 계속 화면을 보고 계시거나 대응이 가능하시면 보고 있으시다가 매도를 해도 괜찮은데 제가 이 기업의 호가를 보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안 보는 사이에도 확 올라갔다가 혹은 확 내려갔다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러니까 장전 5분 전에 조금 시간 한 10초에서 20초 시간 내셔가지고 매일같이 뭐 99,500원, 9,600원, 9,700원, 10,000원에 이렇게 미리 매도 주문을 좀 걸어 놓으셔야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좀 대응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대응을 하셔서 저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속상하고 아쉽더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9,500에서 15,500원 사이에 이제 매도하라는 얘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윗골이 계속 달리고 있고 장중에 변동성 끈 만큼 이 매도가를 꼭 정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네, 주셨을까요? 한전산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18,000원에 10%요. 아, 18,000원에 10%요? 네. 아, 지난번에 들어가셨던 거네요, 네, 시청자님? 7월달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15,000원대까지는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실까요? 이 오는 거 좀 올라오나 그렇게 그게 걱정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도와주세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저는 사실 이 19,500원 고점을 좀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시황을 얘기하다가 이제 대선 관련주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전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 특성상 사실 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그 급등이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이렇게 1한, 2한 정도를 짜놔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기다가 이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전산업이 발전 사업을 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원전하고도 엮여 있고 전력 저장 장치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태양광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 대선에서 이제 해리스에 관한 이슈가 조금씩 불거질 때마다 한 번씩 툭툭 쳐주는 이런 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18,000원에 비중을 한 10% 정도를 갖고 계신다면 사실 추매를 해도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9월이니 11월 대선 직전에 매도한다는 계획 하에 이제 이 조정이 좀 왔을 때 추매를 한번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급등이 제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 이상을 좀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오버한 급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이슈가 터진다면 여기서 이제 또 더 연달아서 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큰 이슈가 없다면 여기서 조정이 좀 온 다음에
여기 이 볼리녀밴드 하한선, 이 파란색 선 부근 있죠? 12,000원 부근에 왔을 때 추매를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다. 물론 그 시점에 또 시황을 봐야 돼요. 저는 무조건 지금 이 아래 내려왔을 때 12,000 부근에서 추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추매를 해도 될 만큼 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 11월 전까지요. 11월에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제로 소멸로 조금 힘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말고 한 11월 정도 대선 전까지 해서 바라보시기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원전 관련해서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지금 시간회에서 보니까 오늘 올랐었던 원전주들이 다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한전산업이 지금 거의 8% 가까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은 방금 대표님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이제 생각은 7월 달에 매수한 가격 자체부터가 조금 미스였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음을 노려보는 매매였는데 네. 밀리니까 대응하지 못하고 가지고 오게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한두 번은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매매가 계속되면 아마 시청자분의 계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좋아질 확률보다 안 좋아질 확률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7월 달에 매수했던 이 가격대가 조금은 잘못되었으니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혹은 기술적으로 13,000원이라든지 12,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좀 이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10%만 가지고 계셔서 대표님의 추가 매수 의견에 공감을 하면 저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라면 이제 제 의견에 공감을 한다면 저는 지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추후에 다시 바닥권에서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사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기업은 잘 고르셨는데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청자분이 이런 어떤 매매 흐름을 좀 가져가실 때 고점에서 사실 때는요 비중을 적게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을 꼭 걸고 들어가셔야 우리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저점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잘 공략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CMCNS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250원에 20%입니다. 8,250원에 예, 20%요.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네.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으로 바뀌었으니까 본부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CMCNS 괜찮을까요?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시청자분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장기 투자를 하려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이냐? 아니면 이미 돈을 잘 벌어놔서 업황이 살아날 때까지 버틸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CMCNS라고 하는 기업의 사명이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있지만 과거 이제 삼성전기에서 이제 프로보카드 사업부가 이제 따로 띄어져 나와서 이제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현금 유보율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 대다수의 많은 종목군들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CMCN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건 그들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이 기업을
정말 좋게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좀 답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에서 나온 기업이라 그런지 삼성전기만큼 답답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굳이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은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좀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것이 끝날 무렵엔 지금 이 기업들처럼 확실하게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현금 유보율이 많은 기업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긍정 의견 들어봤으니까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저 바꿔도 될까요? 방금 이거 팻말을 딱 들고 네. 내리고 이제 재물을 봤는데 괜찮나요? 상당히 괜찮네요. 오. 예,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유보율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주가랑은 상관이 없이 무상증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현금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장기적인 접근을 한다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중 때문에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게 된다면 일부 매도를 통해서 나중에 추매 계획을 다시 짜는 전략을 좀 취해야 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대장주라기보다는 소부장주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 추매 전략을 짤 때도 조금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 추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실 아래 더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하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추매를 고려할 때는 반등할 때 여기가 정말 바닥이구나. 한번 하루 뭐 이틀 반등한다고 이거 바닥 찍었다.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어느 이 목점을 좀 지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추매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중으로는 여기서 추매를 하시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 CNS까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3% 넘게 급락을 보였는데요. 미증시가 오를 땐 같이 안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있는데 장이 안 좋은 만큼 종목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9067님 한미반도체 12만 3천 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7%나 급락을 보였는데요. 매수하고 계속 하락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067님 LG 이노텍 22만 8,750원 11%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도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5507님 현대차 26만 원 비중 20%입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한미반도체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저점이 한 번 더 이탈이 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금 저는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빠른 추가 매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일단 한미반도체 기준으로는 저는 지금보다는 9만 원 초반대까지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전체 자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묶이게 되다 보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전량 매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바닥이 잡히고 나면 그때 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맞지만 그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는 만약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9만 원까지 어떤 조정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참 어제 조정이 뼈 아팠는데 오늘은 또 시장까지 도와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비중을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체 계좌에서 비중이 11%로 확인이 되는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20%대까지 맞춰주실 수 있다면 저는 현재 구간은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닐 수 있다. 어차피 갤럭시 S 시리즈가 AI 탑재되고 나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시피 아이폰 시리즈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세론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지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제 오늘 조정을 저는 LG이노텍은 이용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렷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사실은 지수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조금 많이 밀린 상황, 그리고 오늘은 또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또 상대적으로 덜 밀렸다라고 느낄 만큼의 흐름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마지노선으로,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2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STO랑 신규 상장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